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울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 제가 애정하는 책 김성호님의 6일 약국 갑시다. 그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고객을 영업부장으로 만들어라 라는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같이 읽어봤고, 오늘 나눌 이야기는 고객에 앞서 직원부터 감동시켜라 라는 단락입니다. 자, 이 단락에는 어떤 조직의 리더나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 발휘해야 될 리더십,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또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리더와 이 직장인들의 입장이 같이 나와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여기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일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온 챕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좋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잘 발췌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요 소단락의 제목이 장사란 이익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 계속 우리 김성호 대표님의 이야기가 이런 쪽으로 가죠. 사람을 향한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을 위해야 된다. 이분이 나중에 그 메가스터디에서 대표이사를 하실 때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던 과장 한 분이 느닷없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한두 번 말리고 안 되면 이제 사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김성호 대표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말린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 이 과장, 니 나가면 큰일이다. 우리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우린 웃자라고 이러노. 니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요. 그래도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죄송하다면서 꼭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해도 계속 말린답니다.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또 계속 사직 의사를 밝히고 해서 이 과장의 경우는 5번째 사직서까지 냈는데, 이 김성호 대표는 변함없이 이 과장, 니는 정말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지금까지 고생한 걸 왜 모르겠노? 이만큼 키워놨으면 더 크게 자라는 것도 봐야 하지 않겠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그래. 하고 이제 사직을 완료하고 결국에 이 과장도 회사에 남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뒤에는 이전보다 더욱 열성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분의 생각이 나타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을 보면 너무 쉽게 사직을 결정한다.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라기보다는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직원을 뽑을 때 신중을 기하는 만큼 사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신경을 쓴다. 때문에 다른 CEO들처럼 사직서를 들고 오는 직원에게 쿨하게 OK를 내리지 못한다. 원래가 촌스러운 사람이라 직원을 붙들고 평균 3번에서 5번의 면담을 통해 끈질긴 설득에 나선다. 이 과정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은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장이 너 없으면 안 된다고 매달리니 본인도 몰랐던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사장의 신임도를 몸소 느끼면 스스로에게 더욱 많은 책임감을 부여한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보다 1.5배 이상 좋은 실적을 보이며 일에 매진한다. 회사에서 한 자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장이 인정하는 소중한 사람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때 동료 직원들은 며칠 동안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CEO가 일개 말단 사원에게까지 정성을 들이고 아끼는 것을 보며 자연스럽게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진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정말 이 인간관계, 꼭 직장에서뿐만 아니라요, 이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가장 본질적인 거, 그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그리고 그걸 실행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가와만사성이라 했다. CEO는 고객을 감동시키기 전에 직원을 감동시켜야 한다. 잘 되는 회사들을 보면 조직원이 살아 움직이며 자발적으로 일을 만들어낸다. 그렇죠? 나는 직원이 살아야 회사가 산다고 생각한다. 맞습니다. 고객 만족 이전에 내부 고객인 직원들을 먼저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야 직원들이 신바람나게 일을 하고, 그렇게 신바람나게 직원들이 일하는 회사가 잘 굴러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참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김성호 대표님처럼 이런 직원들을 위한 많은 정성을 드린 것도 아닌데, 저희 다꿈스쿨 직원분들은 어쩜 그렇게 알아서 신바람 나게 일들을 잘 하시는지 제가 참 너무 복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더 열심히 우리 직원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더 여기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상 10,000원짜리 신권을 준비해뒀다가 직원의 아이들이 오면 이게 손에 쥐어줄 정도로 준비성이 투철하시고요. 어버이날에는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직원들의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라고 봉투를 나눠주기도 한답니다. 이거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방법을 한번 실행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 우리 관리자분들, 이거 아주 좋은 팁이니까 한번 써먹어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조선 후기의 거상인 임상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남기기 위하여 직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CEO의 필수 덕목이다. 그리고 이 김성호 대표님의 경영 철학 중에 칭찬 경영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칭찬으로, 직원들을 칭찬함으로써 직원들을 북돋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서 더 성과를 내게 하고 이런 경영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봤다. 직원들이 듣기 좋은 말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는 칭찬이었다. 2위는 이번 일은 자네 덕분에 잘 끝났어. 3위는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지 뭐. 라는 격려성 말이었다. 한마디로 장점을 찾아 말해주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직장 상사의 칭찬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신뢰한다는 의미다. 칭찬을 받아본 사람은 더 많은 칭찬을 받기 위해 10배, 100배의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감이 생기니 실력도 일취월장한다. 단점이 많던 사람도 그렇게 3년만 지나면 잔소리할 일이 사라진다. 나는 틈만 나면 직원들의 칭찬거리를 찾는다. 어울리지 않는 칭찬은 어색할 수도 있고 놀림으로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진지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한다. 그러다 보면 주눅이 들어 어둡던 사람의 얼굴에도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니까요. 그렇죠? 이게 재밌는 이야기도 있네요. 몇 년 전 15년 만에 우연찮게 고교 동창생을 만났다. 반가운 마음에 서로 악수를 하며 안부를 묻는데 그 친구의 말이 예술이다. 야, 니 와 이리 폭삭 늙었노? 겉으로는 웃고 말았지만 15년 만에 만난 친구에게 오죽 할 말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그렇죠? 이왕이면 아무리 좀 오랜만에 봤는데 좀 늙어 보이더라도 꼭 말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좀 늙어 보이고 좀 힘들어 보여도 그냥 상대방 듣기 좋으라고, 야, 너 뭐 사업 잘 되냐? 야, 너 오랜만에 너 늙지도 않냐? 뭐 3살은 젊어 보인다. 뭐 좋은 약 먹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래서 그래야 상대방한테 기분을 좋게 만들고 상대방의 기분을 북돋으면 그 분위기가 나한테까지도 전해지고 내 기분도 좋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 사실적으로 말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야, 이 마지막 말이 예술이네요. 나는 다른 회사의 능력 있는 인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식구를 더 큰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거 모든 사장이, 모든 관리자가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회사의 능력 있는 인재를 부러워하기보다는 내 식구를 더 큰 인재로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저도 이런 믿음을 갖고 회사를 경영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는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직장인 마인드냐, 자영업자 마인드냐. 이 자영업자 마인드 결국 사장 마인드죠. 당연히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직원이더라도 이 사장 마인드를 갖고 일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직장인은 매달 월급날을 손꼽아 기다리지만 자영업자는 매월 돌아오는 급여일이 무섭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실이다. 보통 직장인은 급여의 액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다르다. 직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익을 남겨야 한다. 그들에게 다음 급여일이 돌아오는 한 달은 생존을 위한 전쟁의 시간이다.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지만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시계바늘은 180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직장인들은 달력에 빨간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쉬는 날이 많을수록 손해다. 정해진 시간에 나갈 돈은 많다. 그렇죠. 쉬는 날에도, 이 잠자는 동안에도요, 이 자영업자들은 계속 비용이 나갑니다. 특히 고정비용은 계속 나가죠. 월세 계속 나가죠. 뭐 관리비 계속 나가죠. 세금 계속 나가죠. 네, 그럼요. 이 직장인의 마음과 이 대표, 사장의 마음이 절대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다. 회사에서도 무색무취의 무미건조한 직원들보다는 발로 뛰며 스스로 일을 만드는 사람을 인정하기 마련이다. 일을 만들고 해결하다 보면 스스로의 능력에 감탄하며 자신감에도 탄력이 붙는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봤고 지금은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직원들을 고용해서 제가 일을 이렇게 해보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일을 하는 뭐 능력도 다르고 일을 갖고 있는 마인드도 다르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도 괜찮죠. 근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레벨업하고 더 인정받고 더 성공하려면 주어진 일, 지금 매번 하는 일을 똑같이 계속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계속 평생 동안 그 일만, 똑같은 일만 반복하는 컨베이어 벨트처럼 돼버리는 거죠, 내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상사나 뭐 대표가 시키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죠. 어떤 일을 해야 내가 지금 이 회사에 도움이 되고 매출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고 고객 만족시키는 데 도움이 될까? 이거를 스스로 연구하면서 일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거를 티가 나는 일을 해야 되고 그걸 또 오히려 윗사람한테 제안을 하고 이런 사람이 당연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기 마련이다. 막연히 누군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전히 직장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다. 자영업자는 자신이 아니면 해결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때문에 이것저것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이 월등하게 높아진다.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직장인이 뭐 일을 잘하고 능력이 뭐 탁월하다고 해도요, 이 직장인과의 어떤 위치, 포지션과 이 사장의 포지션은 완전히 정반대에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어쨌든 본인이 다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모든 것을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다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이 사장, 자영업자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직원의 위치에 있을수록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의 입장이라면 내가 자영업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갖고 그런 마인드로 일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하는 사람이 결국 일을 잘하고 결국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을 바꾸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다. 예전부터 내가 직원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절대 뿌듯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늘도 어제 하던 그대로 했다면 부끄럽게 생각하라. 어제와 비교해 다른 오늘을 살았다면 한 달 후에는 조금 달라지며 6개월 후는 더욱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약국을 시작한 1983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기 좋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무섭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다. 아무리 경기가 좋다 한들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혜택이 돌아갈 리가 없다. 주변 환경보다는 자신의 노력에 따라 호황과 불황이 결정되는 것이다. 정말 맞는 말이죠. 저도
97년부터 사회생활 시작했습니다만 벌써 20년 넘었네요. 97년, 이제 그 다음에 IMF가 왔고, 그러니까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경기 좋다라는 말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 식당에 가면 식당 주인분들, 제가 아는 자영업자분들, 경기가 좋다?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나 한결같이 항상 경기가 안 좋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많은 분들, 대다수의 분들이 경기가 좋지 않다 하면서 경기가 안 좋은 그 뒤로 숨는 그 시대에도 일부의 분들, 앞서 나가는 분들은 경기 탓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 사업을, 내 장사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무리 불경기에도 잘 나가는 가게, 잘 나가는 업종이 아니라 잘 나가는 분들은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뭐 상위 10%, 상위 5%, 이런 분들은 어디에나 존재했었단 말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그렇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게 좀 비슷한 맥락일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사회 이슈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죠, 그렇죠? 미세먼지가 이렇게 막 심한 날에는 우리 많은 분들이 다 불평불만하고 찡그리고 부정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동안에 장사와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로 여기는데 여기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미세먼지로 인해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다.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챕터 마지막으로 이제 주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정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분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서는 사실 시키는 것만 잘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뭔가 새로 하는 걸 싫어해요. 굉장히 경직되고 보수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뭔가를 새로 막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면 오히려 욕먹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분은 그런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직되고 보수적이고 맨날 하던 것만 하고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강한 자립정신을 훈련받은 나는 생각 없이 움직이는 장기알이 되기 싫었다.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주어지면 2배, 3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시킨 일은 물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찾아내서 깔끔하게 처리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게 자율권이 주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자 상사들은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뭐든 알아서 잘하는 놈이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6개월쯤 지나자 웬만한 것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휴식 시간이나 휴일도 없이 시키는 일만 꾸역꾸역 하던 머슴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 쉴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자유가 생긴 것이다. 이로 인해 나는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요지부동의 환경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주도성이란 중요한 테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가요, 하다 보면 너무 이제 어떤 내가 처해 있는 곳, 조직이나 회사, 아니면 세상, 아니면 남 탓을 많이 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좀 뭔가 좀 창의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우리 부서 또는 우리 회사가 너무 보수적이다, 너무 경직돼 있다 하면서 이제 회사 탓, 부서 탓, 남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근데 진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획을 긋는 사람들, 앞서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어떤 내 환경 탓, 남 탓, 주변 탓을 하지 않고, 이런 곳에서도 내가 어떻게 움직여서 이 조직을 바꿀 수 있는가, 이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가,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결국은 이 주변을 바꿔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혁신을 하고 이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김성호 대표님 같은 분이 진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 그야말로 자유가 누가 줘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유는 정말 내가, 자유와 권한은 언제 어디에서나 이 자유와 권한은 내가 한 만큼 내가 알아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행동해서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직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시는데,
이분이 메가스터디에 있을 때 4가지 금기사항을 만들었대요. 첫째, 아닌 것을 맞다고 하지 말 것. 둘째, 맞는 것을 아니라고 하지 말 것. 셋째, 작은 것을 크게 과장하여 말하지 말 것. 넷째, 큰 것을 축소하여 말하지 말 것.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겠죠. 회원이 88,000명쯤 됐을 때도 이 홍보자료 만들 때 직원이 회원수 반올림해서 10만 명이라고 할까요? 하면은 우리 회원수가 10만 명이 되나? 안 되는데 왜 외상을 하려고 그러노? 하고서 정직하게 88,000명. 매사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는 바른 길로 가는 이들 중에 방향을 잃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정직은 은행의 예금 통장과 같다. 자신이 넣은 정직은 신용과 믿음이라는 확실한 이자를 남긴다. 오래도록 쌓은 신용은 다른 사람이 훔쳐갈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며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큰 미천이 된다. 나는 세금은 당연히 내는 것,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 따위는 하지 않는다. 당장의 이익은 늘어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에 발목을 잡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직, 이는 큰 경쟁력이 될 뿐 아니라 위험에 처하지 않게 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참, 그렇습니다. 이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직, 투명함,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결국에 가장 큰 파워는요, 가장 큰 힘은 이 정직함, 투명함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나 사업, 이런 자영업을 하면서 뭔가에 좀 떳떳하지 못하게 일을 한다면 그것 때문에 당차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침없이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뭔가 계속 뒤가 꿀리니까요. 꿀리는 사람이 거침없이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나 대표적인 게 이런 세금 같은 거죠. 우리 아직도 보면은 이런 자영업하고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세금이 당연히 좀 많고 하니까 내기 싫죠. 세금 내기 싫은 사람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든 좀 아껴보려고, 현금으로 낼 때는 얼마고, 세금으로 할 때는 얼마고, 이런 것도 아직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고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든 좀 세금을 줄여보려고, 어떻게든 막 좀 현금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분들도 너무 많고, 그쵸? 부동산 또 계약하고 하는데도 그런 게 좀 아직도 많이 관행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하면서 정말 많이 주변에서 보고 느끼는 거지만 진짜 정말 소탐대실입니다. 네. 작은 거 아끼려다가 정말 나중에 보면 그렇게 작은 거 아끼고 숨기고 정말 좀 이렇게 투명하게 하지 못하고 하는 분들이 오래 크게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모든 것을 그냥 정직하게 기준을 잘 지켜가면서 부풀리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무엇에도. 어떤 사람과 거래해도 당당할 수 있고 거침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고, 또 내가 꿀릴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내가 하는 일에 정직하게, 투명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단락까지 해봤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고객에 앞서 직원부터 감동시키려 했는데, 이 직원을 감동시키는 많은 이제 좋은 이야기들도 했고, 또 이 리더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 직원들은 또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오늘 많이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마지막 이어서 6일 약국 갑시다. 리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